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이번 대선을 100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십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거의 1년 넘게 만에 저희가 한번 모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정치를 떠난 지가 2년이 다 됐죠. 네. 4.15 총선 이후에는 그렇죠.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났어요. 아, 진짜. 연락이 와도 안 만나고. 그럼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놀았습니다. 에이, 사내나 놀신 다니고. 분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동안 왜 정치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그런 거 여러 번 하셨었잖아요. 여러 번은 아니고 예. 강진에 갔다가 네, 네, 네. 그렇죠. 돌아왔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정계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은퇴 선언을 다시 한다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머물러 살짝. 있으면서 이 산에 다니고 막걸리나 마시고 책이나 보고 뭐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외적인 일인데 왜? 저도 생각을 안 했었죠. 안 근데 했다. 어떤 계기로 갑자기 결심을 아니 그동안 하셨습니까? 대선판이 이렇게 요지경이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손 대표 뭐 하시느냐 나와서 좀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아니 그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손 대표인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는데 네. 대선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론 그 양대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보다도 이게 대선판인데 국가의 비전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없고 예, 예. 네. 또 대선이 국가 미래와 우리 정치의 핵심적인 그 네. 과정인데 여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요번에 맞아요. 양대 후보들이, 예. 후보한테서는 개헌의 개자도 나오지 않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러네요. 할 여력이 없었죠. 그쵸. 뭐, 다른 의혹들, 뭐, 그쵸. 대장동이니, 뭐, 아니면 뭐, 고발 사진이 워낙 맞아요. 다른. 그러니까 의혹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서. 피곤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 선거를 아이고 누가 덜 나쁜가 뭐 차악의 선택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강 국장이나 배 국장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쟁취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대통령제가 뭔가 무한 권력으로 모든 정치를 이렇게 아주 막 정치가 뭐라 그럴까요? 피폐해졌다 그럴까? 네. 예, 예. 저희가 뭐 처음에 제가 한 30여 년 정치를 했지만 그때보다 점점 더 정치가 타락하는. 그래서 정치 구조를 바꾸자. 그런 생각에서 네. 단식을 네, 열흘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뭐 비례위성 정당이다 그래갖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아니 양당제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대통령제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네. 되건 안 되건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정치가 이렇게 망해져서는 안 된다. 네. 예, 예. 대통령제도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네.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회 민주주의의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네. 국민들에게 알려라도 주자. 네, 네, 그러기 네. 위해서 나오셨다. 불씨라도 살리자. 네.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니 그럼 뭐 대통령 될 생각은 없고 떠들기만 할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호응이 커지고 네. 그게 점점 더 커서 함성이 되고 그러면 그러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석 달이라는 게 적은 기간이 그럼요. 아닙니다. 뭐죠. 네네. 얘기는 다 버틸 수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다 하면 약간 역설적으로 느껴지긴 그러네, 합니다.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게 대통령제 폐지라고 하면 이게 내각제 개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말이죠. 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제 없애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제대로 역할합니까? 물론 국회의원들 개개인 지역구나 또는 개개인 관심사들은 하지만 큰 정치는 전부 다 청와대에 그에 따라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그 내각 장관 누군지 잘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허수아비들만요, 허수아비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네. 다 알았죠. 건설부 장관 누구, 네. 복지부 장관 누구 다 맞아요,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장관이 청와대 수석들의 허수아비가 되니까 그 코드 맞추기에 뭐, 이제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회에 대통령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각제 해야 되겠다. 이원 집정부제 해야 되겠다. 이런 국회의원들 내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만 하더라도 내각제 개헌론자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헌을 하려면은 네. 대통령이 나서서 네. 내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제 없애겠다. 네. 내 임기를 줄이더라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고.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쪽입니까? 개헌에. 저는 여하튼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해체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다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다 네.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법원까지도 대통령의 청와대 그러니까요. 하수인다 사법까지 다 좌지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본류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네, 네. 의회가 네. 대의제를 통해서 그런 대의제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는 내각제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아주 이 대통령을 내가 뽑는 데 대한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대통령을 지금과 같은 무한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네. 의회가 본류가 되는. 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천천히 말씀드리죠. 네. 그런데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또 내각제에 대해서도 또 사실 우리나라에 과연 될까? 오히려 더 정치 혼란이 있는 거 아닐까?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뭔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어요? 바로 그렇죠. 네. 87년 체제라는 게 네. 네. 그 전에 유신 체제 또 오광욱 체제에서 딱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 그거 하나밖에 네. 없습니다. 그쵸. 대통령의 네. 권한은 그대로예요. 네. 저 자신도 대통령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4.19 때 청년 내각이 맨날 4.19 때, 자유당 때. 5.16에서 네. 무너진 거 못 봤나? 네. 고 일본. 네. 일본 총리 평균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네. 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데 그냥 주저앉고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한 8, 9년 전에 독일에 연수를 한 10개월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의회 중심주의인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네. 그쵸. 경제적으로 무척 발전하고 경쟁력이 최고네. 네. 복지국가 8천만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네. 네. 그러면서 동서독 통일도 하고 EU 통합을 주도하고 지금도 이태리다 포르투갈이다 금융위기 있을 때 독일이 나서서 그렇죠. 다 지원도 해주고. 격려해주는. 근데 그 기반이 어디 있느냐? 정치적인 안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소위 내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리가 1949년 이래 8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메르켈은 지금 십몇 년을. 이번에 이제 숄츠가 들어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되죠. 9번째인데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총리를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연립 정권으로 그렇죠. 상대당의 정책을 집권당이 받아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책의 통합과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게인쇼가 외무장관을 16년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민당의 외무장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3인당의 외무장관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대연정의 외무장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 정책이 일관되게 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대통령제 양당제로 네. 대통령이 되면 그냥 앞에 거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죠. 근데 그게 말이죠. 네. 우리나라